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좀 조정으로 시작해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피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108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고요. 기관 투자자는 16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210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지금 26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2580포인트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점점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고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 20월봉선 위로 이제 조금 나가면서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6월달은 윗꼬리를 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보다는 매도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6월 달 들어서는 크게 매수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매도를 계속 중간중간에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6월 19일 이후부터는 특히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코스피의 이 하락을 조금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코스피가 조금 조정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어느 한 투자자가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진행해 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좀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등폭만큼 지금 조정폭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상승을 멈추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신규 진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정 대비해서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 수급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매도했는데 확실히 이제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조금 이제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이 매도를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가 조금 더 차익 실현 위주로 물량을 뱉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움직임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9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적절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환율이고요. 환율은 6원 정도 하락해서 1301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자로 반등했던 환율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근처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급등하고 이제 오랫동안 2,300원 중후반대를 중반대죠.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하락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V자로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는데 적절 수준에서 멈추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300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멈추고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할지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느리게 떨어진다면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0.4%,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한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은 조금 하락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조금 상승을 하면서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증시가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락 상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반전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식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런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는 지금 WTI, 그죠? 국제유가는 68달러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이번에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전반적인 그런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지금 계속 다른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런 글로벌에 대한 악재라는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파르게 이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펼쳐지면서 이런 원자재 값도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불확실성 증가에 의해서 이 가격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299원, 아까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3.7%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서 또 국채 가격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3.7%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떨어졌더라도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9%, 8%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채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면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40원 상승했고요. 2.47% 상승하면서 18,2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으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조금씩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많이 줄어서 18,200원 정도, 3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별 거래량은 490만 주, 전날 대비해서는 20만 주 감소해서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하락한 폭에 대비해서 오늘 상승한 폭이 조금 더 강했고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 상승 하락 상승을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이전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래량까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익 실현성 물량이 조금 더 쏟아진다면 주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다시 18,000원대로 회복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아래 꼬리를 달아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음봉과 함께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은 오히려 양봉으로 밀어 올리면서 5일선 근처까지 반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 위로 주가를 형성을 시켰고요. 이 급락 이후에 그 갭을 더 벌리지 않고 어느 적절 수준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양봉, 음봉,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계속 이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21년대 주가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는 음봉과 함께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이렇게 한 바닥을 2주 정도 형성을 해왔고요. 그때 이제 음운구름과 양운구름 사이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양운구름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가 이제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유사한 구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이제 V자로 올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쌍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올리는 것도 이전에 그 유사한 패턴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 바닥 라인 17,900원, 17,800원 정도를 다시 찍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호구름 터치하면서 또 급등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처럼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또 한번 이제 깊은 하락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주지 않고 이 적절한 구간을 받치면서 반등을 해준다면 확실히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7,400원 아래 이 우리가 오랫동안 행보하던 그 박스권 구간 이상으로 이미 진출을 했고요. 그 이상으로 계속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7,400원을 웬만하면 이제 아래로 뚫지 않고 반등을 시키면서 적절하게 이 지지를 해 나갈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이 음운구름을 지지 라인으로 형성하는 구간이 사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 급락에 대한 갭을 메우느라고 오랫동안 행보를 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음운구름이 다시 형성이 되었는데, 요 구간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받치면서 이제 오히려 더 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주, 다음 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으로 진입할수록 결국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20월 월봉선 조금 넘기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6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오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6,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7,0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236,000주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을 매도했고요. 보험 56,000주 매수했고, 투신이 11만 주 매수하면서 보험과 투신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매도했던 것을 이제 매수로 반전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25,000주 정도 매수하면서 3일 정도 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계속 연일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관 투자자가 금융 투자를 제외한 다른 이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했고요.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부터 이제 국매도를 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국매도와는 또 다르게 수급 자체는 크게 매도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중으로는 계속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네, 국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365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월 대비해서 7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패턴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오늘도 일별 거래량은 12만 4천 주,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2% 수준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날에 이제 4%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매도 잔고가 이제 더 증가를 할지는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 정도의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량은 또 오히려 플러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관소홀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국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계속 예측을 해왔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JP모간이 29만 주를 매수하면서 어제 모관소홀이 매도했던 거와는 또 반대로 이 JP모간은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매도가 아닌 이렇게 또 특정한 날에 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확실히 KB증권 창구로 거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이전에는 신한증권이 좀 자주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매도에 조금 이렇게 신한증권이 상위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뭐 특정한 이 매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이 수급을 보면 모간서울이 30만 주, 네, 전날 이제 한 4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매도량은 줄었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은 전날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9만 주 매수를 하면서 또 한번 이 매도 매수를 반복적으로 네, 회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간서울이 크게 지금 더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전날 매도 상위도 키움증권 거의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다르게 지금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차장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75만 주 오늘 체결이 되었고 상원이 33만 주 되면서 차이는 이제 한 4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전날 대비해서 40만 주 정도가 대차장구가 늘어나면서 1660만 주 정도로 이렇게 대차장구가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나 1570만 주 대비해서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차장구를 보았을 때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네, 여전히 낮은 수준의 대차장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장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 장구와 대차 장구가 얼마나 빠르게 다시 늘어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추정 물량 44,000주 플러스에서 당일은 57,000주로 이렇게 매도 전환이 되었는데요. 전일 32만 주 플러스에서 이렇게 당일 매도로 바뀌면서 조금 매도로 전환되긴 했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한 수급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또 누적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5% 정도의 지분을 또 신고했던 그 날이 5월 26일 그때였습니다. 4월 26일이네요. 그래서 4월 26일 이후로 지금 그 투자자 물량을 수급을 누적을 해보면 연기금 투자자는 그 6.55%에 플러스해서 48만 주를 추가로 누적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5%를 넘어서 이제는 7% 가까이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집하는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로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수급이 양쪽 다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다 보니까 앞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루마니아의 원전 설비를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2,600억 규모의 삼중 수소 제거 설비를 수주를 했고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이후에 또 이제 두 번째 수출 품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서 최근에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루마니아의 삼중 수소 제거 설비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규모는 2,600억 규모로 단일 품목으로는 상당히 이제 큰 규모로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7년 8월까지인데 한수원이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운전까지 맡게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직접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 기술력이
이런 루마니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수주할 만큼 뛰어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수주를 통해서 추후에 그런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삼중수소 제거 설비는 우리나라와 캐나다밖에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루마니아의 그런 오래된 원전에 대한 주기기 교체라든지 아니면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수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기 하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후에 그런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루마니아 시장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루마니아 시장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UAE라든지 일본, 한국, 미국이 네 개국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 SMR 관련해서 경주시에서 국가산단 성공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MOU 체결이 오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이제 원자력 관련 신규 산단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울진 쪽에서는 4세대 SMR 건설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을 통해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소 단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첨단 산업 기술이 이렇게 이제 첨단 산업 단지가 형성이 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신규 그런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생이 되었던 SMR이 되었던 대형 원전이 되었던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대 그룹 총수가 다음 달에 폴란드에서 뭉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본부가 폴란드에 또 있다 보니까 폴란드와 상당히 이제 그런 교류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폴란드 경제 사절단을 이제 꾸려서 다시 한번 다음 달에 방문을 하는 것 같고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7월 달에 폴란드로 단체 출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한국이 수교 35주년을 기념한 경제사절단에 참여해서 민간 경제 협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다음 달이죠. 7월 달부터 하반기에 그런 민간 원전 수주에 대한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그런 관련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부지 선정 조사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민간 원전을 어떻게 추진을 할지 빠르면 이제 본계약이 당장이라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그 에너지 플랜트라든지 그런 건설 관련해서 수요가 있고요. 건설 기계와 에너지, 철강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재건 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관련해서 두산 그 밥켓이 또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두산 밥켓은 소형 그런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소형 건설 기계보다는 이제 HD
인프라코어와 같은 그런 대형 기계가 조금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산마켓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기대가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에너지 플랜트 관련해서 이제 새로 건설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미 그런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홀텍과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관련 건설을 약속을 많이 했고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우리나라와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그런 것들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소식이 없지만 우리나라가 분명히 수주를 앞두었을 때 그런 소식을 오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원전 수주 소식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소식이 거의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7월달, 뭐 8월달, 9월달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하반기에는 그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먼저 그런 투자자들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주가는 벌써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소식이 나오고 주가가 움직일지 우리는 여유롭게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주가는 지금 큰 움직임 없이 유지를 하고 증시는 조금 조정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산업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대한 흐름, 이 음운구름 위쪽을 어떻게 형성해 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